창문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박은혜 엑파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손에 쥔 스마트폰 액정에는 로건이라는 이름 옆에 초록색 온라인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다. 새벽 4시가 넘도록 그는 답이 없었다. 혹시 몸이라도 편찮으신 걸까? 아니면 내가 어제 보낸 메시지에서 뭔가 실수를 한 걸까? 은혜의 마음속에 온갖 상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옆으로 누워 웅크린 채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낯선 감정이었다. 설렘과 불안함이 뒤섞인 마치 오래전 잊었던 첫사랑의 열병 같기도 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소도시,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에서 은혜는 5년째 홀로 살고 있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 퇴직했고 3년 전에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마저 먼저 떠나보냈다. 출가한 딸 민 42세는 디자인 회사 팀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주말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외아들인 아들은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웠다. 은혜의 일상은 단조롭기 그지없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거나 가끔 복지관에 나가 서예 수업을 듣는 것이 전부였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상대는 없었다. 밤이 되면 32평 아파트의 적막함은 더욱 사무치게 다가왔고 은혜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손주들 사진을 뒤적이며 외로움을 달랬다. 오래된 결혼 반지가 끼워진 손가락이 유난히 시렸다. 그러던 석 달 전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다 우연히 해피실버라는 시니어 채팅 앱을 알게 되었다. 젊은 강사는 노년층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앱 설치를 권했다. 호기심 반, 외로움 반으로 가입한 그곳에서 은혜는 로건을 만났다. 자신을 터키 이스탄불에서 고대 건축물 복원 사업을 하는 50대 후반의 건축가라고 소개한 그는 아내와는 10년 전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푸른 눈을 가졌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은혜는 괜스레 마음이 설레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로건은 곧바로 유창하진 않지만 정중하고 따뜻한 한국어로 답장을 보내왔다. 그의 한국어는 번역기를 돌린 듯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은혜는 그마저도 이국적인 매력으로 느껴졌다. 그날부터 로건은 은혜의 유일한 말벗이자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그는 은혜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릴케의 시구절을 보내주기도 했고 은혜가 교사 시절 아이들과 겪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터키와 한국의 6시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은혜 씨, 좋은 아침이에요. 이스탄불의 아침 햇살을 당신에게 보내고 싶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은혜 씨. 편안한 밤 되시길.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은혜의 가슴은 소녀처럼 뛰었다. 스마트폰 액정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모티콘 하나하나에 오래도록 굳어있던 은혜의 마음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은혜 씨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우리 잠깐이라도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로건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은혜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화장기 없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혹시라도 자신의 목소리가 늙고 초라하게 들릴까봐 걱정되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너머로 나타난 로건은 프로필 사진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와 푸른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이국적인 풍경의 서재가 보였다. 그는 조금 어눌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스탄불의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자신의 외로운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은혜는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낮은 저음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거의 매일 밤늦도록 영상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은혜는 로건과의 대화를 위해 서툰 영어 단어를 찾아보기도 했고 터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빌려 읽기도 했다.
은혜, 마이 디어. 사실은 처음 당신의 프로필을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당신의 따뜻한 미소와 지적인 분위기에 반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로건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은혜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 나이에 그것도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외국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믿기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를 향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로건 씨가 좋아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순간 은혜는 잊고 지냈던 삶의 기쁨과 설렘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로건은 자신이 진행 중인 이스탄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와 은혜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속삭였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살고 싶다고 했다. 은혜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로건과의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밤마다 그의 사진을 보며 혼자 미소 지었다. 딸 민서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 가끔 혼잣말을 하며 웃기도 했다. 엄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네. 혹시 연애라도 하시는 거예요? 민서의 농담 섞인 질문에 은혜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냥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좀 사귀었어. 은혜는 얼버무리며 로건의 존재를 숨겼다. 아직은 그와의 관계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민서가 알게 되면 분명 걱정부터 할 것이고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그저 이 비밀스러운 행복을 오롯이 혼자 간직하고 싶었다. 행복감에 젖어 지내던 어느 날 로건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은혜, 마이 디어.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어요. 제가 진행 중인 복원 현장에서 갑자기 고대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걸 터키 정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어요.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위기예요. 제가 지금 해외 계좌가 잠시 동결된 상태라. 혹시 500만 원 정도만 급하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안에 이스탄불 본사에서 자금이 오면 바로 갚을게요. 정말 당신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은혜는 순간 망설였다. 젊은 시절 친한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우정마저 잃었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었다. 하지만 화면 너머 로건의 절박한 표정과 은혜,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도 곧 함께 여생을 보내기로 약속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그는 분명히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은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행으로 향했다.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정기 예금을 해지하며 은행 창구 직원에게는 딸아이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요 라고 둘러댔다. ATM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로건이 알려준 외국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누르며 은혜는 로건이 이 돈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어서 빨리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고마워요, 은혜. 나의 천사. 당신의 도움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당신에게 가장 먼저 달려갈게요. 로건의 감사 메시지와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연달아 날아왔다. 은혜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때의 은혜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불안한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지만 로건의 달콤한 말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감에 애써 그 목소리를 외면해버렸다. 500만 원을 보내준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은혜는 아침부터 로건의 연락을 기다렸다. 약속대로라면 오늘이 돈을 갚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도록 로건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초조해진 은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로건 씨, 오늘이 약속한 날인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피곤함이 역력했다. 오, 은혜, 미안해요. 어제 유물 발굴 현장에서 밤새도록 일을 했더니 정신이 없었네요. 작은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는데 마지막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정말 미안해요. 내 사랑. 은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의 지친 목소리를 들으니 차마 재촉할 수가 없었다. 그래, 외국에서 혼자 큰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은혜는 오히려 로건을 위로하며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로건은 돈을 갚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부탁을 해왔다. 이번에는 터키에 계신 그의 연로하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수술만 잘 끝나면 한시름 놓을 텐데. 은혜, 정말 면목 없지만 300만 원만 더 도와줄 수 없을까요?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프로젝트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한꺼번에 갚을게요. 제발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도와줘요. 로건은 영상통화 너머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다. 그의 슬픔에 찬 푸른 눈을 보니 은혜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미 예금은 해지했고 수중에 그만한 현금이 없었다. 은혜는 결국 딸 민서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주려고 따로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에 손을 댔다. 이건 민서를 위한 돈인데 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로건 씨가 돌아오면 다 해결될 거야. 민서에게는 나중에 더 좋은 선물을 해주면 되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은혜는 또다시 로건에게 돈을 보냈다. 그 후로도 로건의 금전 요구는 다양한 명목으로 집요하게 이어졌다.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하는데 갑자기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겼다며 100만 원, 터키 세관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200만 원,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 원. 액수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유는 언제나 그럴듯했고 그의 목소리는 항상 절박하거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은혜는 이미 로건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말을 의심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돕지 못할까봐, 그래서 그와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했다. 남편이 남긴 유품 중 값나가는 시계와 몇 점 안 되는 금부치들을 처분했고 심지어 오래전에 들어두었던 종신보험까지 해약했다. 통장 잔고는 매번 바닥을 드러냈지만 로건과의 달콤한 미래, 한국에서 함께 살 그림 같은 집을 상상하며 힘든 현실을 견뎌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로건 씨가 오면 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질 거야. 그녀는 매일 밤 로건이 보내준 이스탄불의 야경 사진을 보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한편 민서는 어머니의 이상한 낌새를 단순히 넘길 수 없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끔 영상 통화를 할 때는 방문을 굳게 닫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표정은 어딘지 불안해 보였고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듯했다. 결정적으로 민서가 어머니의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로 은행에 갔다가 어머니의 예금 계좌에서 지난 몇 달간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뭉칫돈이 빠져나간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수취인 명의는 모두 낯선 외국인 이름이었다. 엄마, 요즘 혹시 누구한테 돈 보내시는 일 있으세요? 제가 은행에서 봤는데 통장에서 큰 돈이 여러 번 나갔던데요. 다 외국 사람 이름이던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민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은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그건 그냥 내가 좀 아는 사람 도와줄 일이 있었어. 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은혜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 어색한 변명은 민서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민서는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느꼈다. 요즘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도되는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특히 로맨스 스캠 같은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돈 뜯어내는 나쁜 놈들 진짜 많아요. 엄마가 순진해서 잘 속는단 말이에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함부로 말을 하니. 엄만 내 생각보다 똑똑해. 다 알아서 판단하고 하는 일이야. 괜한 걱정하지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써.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민서에게 소리쳤다. 로건과의 신성한 관계를, 그리고 그에게 헌신적으로 돈을 보낸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딸에게만큼은 오해받고 싶지 않았다. 민서가 알게 되면 분명 길길이 날뛸 것이고 로건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일 것이 뻔했다. 은혜는 로건을, 그리고 자신과 로건의 사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자 남은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모녀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더욱 두껍게 세워지기 시작했다. 민서는 어머니가 완강하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혼자서라도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머니가 최근 부쩍 스마트폰 채팅 앱에 빠져 있다는 복지관 친구분의 이야기도 흘려듣지 않았다. 민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최근 자주 언급하는 단어들을 떠올리며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시니어 채팅 앱, 외국인과의 교제, 로맨스 스캠 수법. 민서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점점 더 짙게 드리워져 갔다. 은혜의 불안감도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로건은 여전히 매일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이전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했고 가끔은 연락이 며칠씩 두절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은혜는 밤잠을 설쳤고 스마트폰 액정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고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혹시 내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무슨 급하고 위험한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보낸 돈은 제대로 전달된 걸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로건으로부터 미안해요, 은혜. 갑자기 현장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바람에 외부와 연락이 전혀 안 됐어요. 당신이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괜찮아요? 라는 메시지가 도착하면 은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의심을 거두고 안도하며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리곤 했다. 그녀는 이미 로건이라는 존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그에게 정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치 마약처럼 그의 달콤한 말과 거짓된 희망은 은혜를 현실로부터 도피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로건으로부터 그동안의 어떤 요구보다도 더 결정적이고 엄청난 액수의 제안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은혜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은혜, 나의 사랑하는 은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이스탄불 프로젝트의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가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일만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세금 문제와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자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당신과 함께 살 안락하고 예쁜 집도 미리 계약해야 하고요. 정말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1억 원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돈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로 다음 주 비행기로 당신 곁으로 날아갈게요. 그때까지만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우리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당신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1억 원. 은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명목으로 로건에게 보낸 돈만 해도 어림잡아 5천만 원이 훌쩍 넘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이 낡고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하지만 로건의 달콤한 속삭임, 그가 그려주는 함께할 미래의 청사진은 은혜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끝마저 마비시켜버렸다. 1억 원, 그 돈만 있으면 그와 함께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은혜는 결국 마지막 남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위험하고도 절박한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로건과 함께할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래만이 환상처럼 가득 펼쳐져 있었다. 다른 어떤 생각도 어떤 의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약속한 날 아침, 은혜는 몇 년 만에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화장대 앞에 앉았다. 곱게 분을 바르고 루즈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짙게 발랐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맞춘 가장 아끼는 연보라색 투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마치 비명을 지르듯 다급하고 요란하게 울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로건이 약속보다 일찍 도착한 걸까? 아니면 문을 열자 그곳에는 회쑥하고 초췌해진 얼굴의 민서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엄마, 잠깐만. 제발 제 얘기 딱 5분만 들어보세요. 은행 가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어요. 민서는 거의 울먹이며 은혜의 팔을 붙잡고 집 안으로 거의 떠밀듯이 들어섰다. 그리고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고 아는 지인들을 총동원하여 찾아낸 충격적인 자료들을 은혜 앞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다. 로건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그 푸른 눈의 중후한 외국인 남성의 사진은 사실은 터키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캐나다의 한 무명 스톡 사진 모델의 사진이었다. 그가 일하고 있다고 했던 이스탄불의 블루 아키텍처 복원그룹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그런 회사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심지어 로건이 가끔 영상통화 배경으로 보여주었던 이국적인 서재나 멋진 사무실 풍경들도 모두 인터넷에서 떠도는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가상 배경 화면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다. 로건이 보내주었던 달콤한 시 구절이나 감성적인 글귀들조차 유명 작가들의 글을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한 흔적이 역력했다. 엄마, 이 사람, 엄마가 아는 그 로건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엄마 감쪽같이 속이고 돈 뜯어내려고 작정한 전문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민서의 절규와도 같은 외침에도 은혜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다. 이건 다 네가 꾸며낸 얘기야. 로건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뭔데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니.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은혜는 민서가 내미는 서류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쳤다.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쌓아올린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이 민서의 악의적인 장난이기를 바랐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사람 엄마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민서가 울부짖으며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붙들었지만 은혜는 완강하게 뿌리치고 은행으로 가기 위해 현관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바로 그때 은혜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으로 로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경쾌하게 울렸다. 사랑하는 나의 은혜 씨, 지금 이스탄불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당신이 보내줄 마지막 송금만 확인되면 바로 다음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나의 사랑. 곧 당신 곁으로 날아갈게요. 함께할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며 당신의 로건.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은혜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 것을 느꼈다. 민서가 절규하며 보여준 차가운 증거의 파편들과 방금 도착한 로건의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그동안 로건과의 대화 속에서 어렴풋이 느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수많은 미세한 위화감과 의심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그녀의 머릿속을 세차게 강타했다.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로건 씨가 나한테 이럴 리 없어. 하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멈추지 않고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다. 엄마, 이 사람 전화번호 제가 아까부터 계속 걸어봤는데 지금은 계속 통화 중이거나 아예 전원이 꺼져 있다고 나와요.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를 않고요.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치 사형선고처럼 은혜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은혜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로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선 기계적인 신호음 대신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라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안내 메시지만 반복해서 흘러나올 뿐이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토록 다정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랑을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메시지를 보내도 1이라는 숫자만 하염없이 떠있을 뿐
답장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순간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절망감이 검은 해일처럼 은혜를 덮쳤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버티고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민서가 절규하며 내밀었던 차가운 증거의 종이장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연락이 완벽하게 두절되어 버린 로건.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아니 믿고 싶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 같은 거짓이었고, 자신의 순수하고도 절실했던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모든 감정이 결국엔 한낱 교활하고 파렴치한 사기꾼의 정교한 농간에 불과했다는 참혹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은혜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로건 씨,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은혜의 입에서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하고도 괴로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핑그르르 도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차가운 현관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손에서 미끄러진 스마트폰 액정에는 로건이 마지막으로 보낸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들려오는 딸 민서의 울음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박은혜는 지독한 두통과 함께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파트 거실의 익숙한 천장이었다. 하지만 주변 풍경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흰 가운을 입은 낯선 남자와 제복을 입은 경찰관 몇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딸 민서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은혜의 손을 붙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잊고 싶었던, 아니 차라리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던 그 끔찍하고도 참혹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로건, 그의 다정했던 푸른 눈빛, 감미로웠던 목소리, 함께 꿈꾸었던 황혼의 아름다운 미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차가운 배신감. 은혜는 다시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제발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로건의 다정한 아침 인사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지독하리만큼 선명한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민서의 다급한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과 경찰관들에 의해 은혜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경찰은 민서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이것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임을 직감했다. 은혜는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소파에 겨우 몸을 기댔지만 여전히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곧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은 은혜에게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쉽게 사기꾼의 정교한 농간에 속절없이 놀아났는지를 자신의 입으로 하나하나 진술하고 복귀해야 했기 때문이다. 로건과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던 모든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까지 상세하게 진술하는 동안 은혜는 몇 번이고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간신히 추슬러야 했다. 경찰관들은 은혜가 로건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인물이 사용한 모든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이며 그가 사용한 IP 주소와 연락처 역시 해외에 서버를 둔 전문 사기 조직이 치밀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은혜뿐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수법으로 국내의 외로운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노린 유사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십 건에 달하며 피해액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들은 은혜에게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놈들은 사람의 가장 약감정을 파고드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검거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위로했지만 은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저녁 뉴스 시간에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과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긴급 뉴스로 보도되었다. 화면에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 연행되는 범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 중에는 로건의 프로필 사진과는 전혀 다른 왜소하고 초라한 행색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도 끼어 있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가로 은혜와 수개월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고 때로는 어설픈 외국인 억양으로 영상통화까지 하며 사랑을 속삭였던 로건 역할을 맡았던 전문 사기꾼 김형준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해외에 거점을 둔 대규모 사기 조직의 한국 내 말단 행동책으로 다른 조직원들이 미리 준비해준 정교한 대본과 조작된 프로필 사진, 가짜 배경 화면 등을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실제 모습은 은혜가 그토록 흠모했던 지적이고 중후한 푸른 눈의 건축가와는 그 어떤 공통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평범하고 심지어는 어딘지 모르게 음흉해 보이기까지 하는 젊은이에 불과했다. 은혜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왔던 소중한 돈의 대부분을 단 몇 달 만에 허망하게 잃어버렸다. 하지만 잃어버린 돈보다 더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든 것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괴감, 그리고 송두리째 부정당해버린 자신의 지난 세월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허무함이었다.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모든 감정이 결국에는 한낱 파렴치한 사기꾼의 돈을 노린 추악한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밤마다 로건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마치 저주처럼 환청으로 들려왔고 그의 푸른 눈빛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은혜를 괴롭혔다. 배신감과 자책감 그리고 극심한 수치심에 은혜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한동안 은혜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고 살아갈 아무런 의미도 의욕도 찾지 못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원망스러웠다. 그런 은혜의 곁을 딸 민서가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켰다. 민서는 어머니를 탓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매일 회사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달려와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켰다. 어머니의 깊은 절망과 아픔을 온전히 함께 나누려 애썼다. 엄마 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나쁜 놈들이 천벌을 받을 놈들이지. 엄마는 그냥 많이 외로웠던 거잖아요. 누구라도 엄마처럼 다정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으면 속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네? 어느 날 저녁 죽 그릇을 앞에 놓고 망연자실 앉아있는 은혜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민서가 조심스럽게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은혜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은혜는 어린아이처럼 민서의 품에 안겨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그래, 어쩌면 민서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자신은 그저 지독하게 외로웠을 뿐이었다.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애정이 간절하게 그리웠을 뿐이었다. 그 비열한 사기꾼들은 바로 자신의 그 가장 연약하고도 절실했던 마음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던 것이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아주 더디고 희미하게나마 은혜의 깊은 마음의 상처도 아주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여전히 문득문득 로건과의 행복했던 기억, 혹은 그가 남긴 배신의 상흔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고들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끝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딸 민서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돈독해졌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모녀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민서는 어머니에게 새로운 취미를 찾아주려 애썼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거나 가까운 곳으로 바람을 쐬러 가기도 했다.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오후, 은혜는 민서와 함께 집 근처의 오래된 수목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들이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며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때 수목원 입구 게시판에 붙어있는 빛바랜 작은 포스터 하나가 우연히 은혜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금융 범죄 및 온라인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마음을 지키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굳이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어리석고도 가슴 아픈 피해자가 이 세상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스스로 이 지독한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하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피어올랐기 때문이다. 며칠 후
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강의실 안에는 은혜와 비슷한 연배의 다른 노인들도 몇몇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도 어딘지 모르게 은혜와 비슷한 그늘과 수심이 어려 있는 듯했다. 경찰청에서 나온 전문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은혜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하나하나 반추했다. 교육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다가와 은혜에게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을 걸었다. 나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다행히 아들 녀석이 중간에 알아채서 큰일은 막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정말.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희미하게 그러나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다. 어쩌면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은혜는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오랫동안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던 가족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보낸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손녀의 귀여운 재롱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내어 웃으며 우리 예쁜 강아지, 할머니가 곧 보러 갈게. 많이 사랑한다 라고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답장을 보냈다. 액정 너머의 세상이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마음을 내주거나 허황된 환상에 빠지지는 않으리라 다짐했다. 대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소중한 현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더욱 아끼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리라 마음먹었다.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길 위로 은혜의 얼굴에 쓸쓸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깊어진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분명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